말을 아껴라. 그래도 말해야 한다면 이렇게 해라. 입을 지키는 것이 재앙을 막는 문이다. 강진 유배지에 두 명의 선비가 있었다. 한 명은 말이 많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말했다. 조정 이야기,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의 입은 쉴 틈이 없었다. 다른 한 명은 정약용이었다. 그는 말이 적었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다가 제자들이 질문할 때만 입을 열었다. 그것도 짧고 명확하게. 3년 후 말 많던 선비는 더 큰 죄목이 추가되어 더 먼 곳으로 유배를 갔다. 그가 한 말들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반면 정약용은 18년을 버텼다. 입을 조심했기 때문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행동이 많으면 후회가 많다. 오늘 그대에게 전하고자 한다. 말을 아껴라. 하지만 꼭 말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는 정약용처럼 말하라. 그가 18년 동안 지켜온 말의 지혜, 8가지 원칙을 배워보자. 첫 번째 원칙, 생각한 후에 말하라. 말은 쏜 화살과 같다. 한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유배지에서 한 제자가 흥분해서 달려왔다. 선생님, 저 관리가 백성을 괴롭힙니다. 당장 조정에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앉아라. 차를 마셔라. 하지만 선생님,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는 억지로 차를 마셨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동안 흥분이 가라앉았다. 머리가 식었다. 이제 다시 말해보라. 제자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까와는 달랐다. 감정이 아닌 사실만 말했다. 정약용이 말했다. 좋다. 이제 쓸 수 있다. 흥분한 상태로 쓴 상소는 상소가 아니라 욕설이다. 말하기 전에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만큼 생각하라. 급하게 던진 말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화난 상태로 한 말, 흥분한 상태로 한 말은 대부분 과하거나 부정확하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정확한가? 이 말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세 질문에 모두 예라면 말해도 된다. 두 번째 원칙, 사실만 말하라. 과장은 거짓의 어머니다. 어느 날 한 농민이 정약용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 마을에 도적이 100명이나 출몰했습니다. 정약용이 물었다. 직접 보았는가? 아니요,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가?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웃은 직접 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약용이 한숨을 쉬었다. 100명은 과장이다.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된다.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사실만 말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고 확실한 것만 조심해서 말하라. 세상에는 추측, 소문, 과장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말들이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망치고 진실을 왜곡한다. 사실만 말하라. 들었다와 봤다는 다르다. 인 것 같다와 이다는 다르다.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이다.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썼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절대 단정하지 않았다. 로 추정된다. 일 가능성이 있다고 정확히 표현했다. 그것이 학자의 태도였고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었다. 세 번째 원칙, 남을 헐뜯지 마라. 내 앞에서 남을 욕하는 자는 내 뒤에서도 너를 욕한다. 유배지에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다. 어를 만나면 비를 욕하고 비를 만나면 시를 헐뜯었다. 어느 날 그가 정약용에게 다가왔다. 저 사람 아십니까? 겉은 훌륭한 척하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정약용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당신은 남의 등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 선비는 당황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도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면. 말로 남을 베는 자는 결국 자기도 베인다. 남을 헐뜯는 말은 순간에 쾌감을 준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남을 헐뜯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떻게 보는가 신뢰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 말한다면 내 뒤에서도 저렇게 말하겠지. 말을 아껴라. 특히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더욱 아껴라.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라. 침묵이 현명함이다. 네 번째 원칙, 듣는 사람을 생각하라. 같은 말도 듣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되거나 독이 된다. 정약용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다. 같은 질문을 해도 그는 제자마다 다르게 대답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왜 같은 질문에 다르게 답하십니까? 약도 사람마다 다르게 쓴다.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약을, 냉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약을 준다. 말도 마찬가지다. 어떤 제자에게는 엄격한 말이 필요했다. 어떤 제자에게는 격려가 필요했다. 어떤 제자에게는 침묵이 필요했다.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라. 같은 말도 상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농담도 충고도 칭찬도 마찬가지다. 아이에게 하는 말과 어른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과 득에양양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말하기 전에 물어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다섯 번째 원칙, 때를 알고 말하라. 좋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나쁜 말이 된다. 한 제자가 동료 제자에게 충고했다. 자네는 글씨가 엉망이야. 다시 연습해야 해. 동료 제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그는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던 것이다. 정약용이 그 제자를 불렀다. 자네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때가 틀렸다. 옳은 말도 잘못된 때에 하면 상처가 된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누군가 슬플 때는 충고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 누군가 기쁠 때는 훈계가 아니라 축하가 필요하다. 누군가 혼란스러울 때는 설명이 아니라 경청이 필요하다. 말할 때를 아는 것은 지혜다.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더 큰 지혜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수많은 편지를 썼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할 때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편지를 보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원칙, 짧게 말하라. 말이 길수록 핵심은 흐려진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정약용에게 질문했다. 한참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1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정약용이 손을 들어 멈췄다. 질문이 무엇인가? 선비가 당황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한 문장으로 말하라. 어떻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보라. 그 긴 말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10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 낫다. 말이 많으면 핵심이 흐려진다. 듣는 사람도 지친다. 요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짧게 말하라. 핵심만 말하라. 부연 설명은 필요할 때만 하라. 정약용의 글은 간결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힌다. 말도 마찬가지다. 짧고 명확하게 말하라. 그것이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이다. 일곱 번째 원칙,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만 하라.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하다. 유배지에서 한 선비가 큰 소리쳤다. 나는 백성을 위해 살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정약용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했는가? 아직은. 말만 하지 말고 시작하라. 작은 것이라도 하라. 한 사람이라도 도와라. 행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마라. 세상에는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큰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작은 일도 하지 않는다. 변하겠다고 말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라.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썼다.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 썼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했다. 그들을 도왔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8번째 원칙, 침묵도 말이다. 침묵은 가장 웅변적인 말이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왜 오늘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정약용이 답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 어떤 때입니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 말해도 바뀌지 않을 때,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침묵하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이지만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모든 상황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수많은 비방을 들었다. 모함도 당했다. 하지만 대부분 침묵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다.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라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다. 침묵은 선택이다. 쓸데없는 말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다. 말을 아껴라. 그리고 침묵도 말의 한 형태임을 기억하라. 말의 주인이 되어라. 유배 18년 동안 정약용이 가장 조심한 것은 입이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제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꼈다. 꼭 필요한 말만 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말했다. 말은 그대의 종이 아니라 그대가 말의 종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말이 그대를 지배한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그대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그중 꼭 필요한 말은 몇 개였는가?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은 몇 개였는가? 후회되는 말은 없는가? 말을 아껴라. 말은 씨앗과 같다. 한번 뿌려지면 자라난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면 정약용처럼 말하라. 생각한 후에 말하라. 사실만 말하라. 남을 헐뜯지 마라. 듣는 사람을 생각하라. 때를 알고 말하라. 짧게 말하라.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만 하라.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라. 말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말을 만든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대의 말이 증명한다. 오늘부터 말의 주인이 되어라. 말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말을 다스려라. 정약용은 18년 동안 입을 조심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책이 되어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그대의 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말을.